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군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타타데우 모빌리티의 디자인 연구소인데, 여기 원래 보안 장소인데 외부에 요 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센! 전기의 기센입니다. 전기의 기자, 그리고 타타데우 상용차에 돌림자로 쓰고 있는 센. 그래서 기센! 근데 기가 세게 생기지는 않았어. 그냥 전기차처럼 단정하고 착실해 보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타데우 모빌리티에서 만드는 최초의 전기차고요. 타타데우 더센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전기차입니다. 제가 요거를 개발할 때부터 제가 타타데우 자문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시안 이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다 해놨는데 여기 제가 다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타타데우 더센이 원래 독자 모델은 아닙니다. 인도에 있는 타타그룹에 있는 울트라라는 차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디자인을 완전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게 이제 더센이고요. 그리고 요거 더센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디자인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타타 울트라 때부터 타타데우 울트라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는 승용차 디자인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오목한 면을 넣는 차들이 꽤 있었죠. 오목한 면이 이렇게 해서 헤드램프로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오목한 면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따라서 여기를 오목한 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차에는 오목한 면을 거의 안 써요. 한때 유행했었던 예전에 BMW 5 시리즈 2005년에 나온 건가? 측면에 이 숄더 라인에 이렇게 오목한 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볼록한 면으로만 쓰다가 오목한 면을 유행처럼 쓰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 2010년 넘어가면서 요때가 조금 유행이 돌았거든요. 그때 유행으로 만든 오목한 면이 이게 조금 요즘 디자인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요. 요걸 살릴, 요 문짝은 그대로 살리면서 요 앞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했고, 요거를 한 번 더 오목한 면을 넣었는데, 나머지 면들은 되게 단정하게 잘 정리가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저 좀 눈에 거슬린다라는 분도 계실 테고, 저는 사실 눈꺼풀 같은 느낌을 주고 약간 헤드램프를 약간 덮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주기 때문에 나름 요 기존 디자인을 새롭게 앞모습만 바꿔서 새로운 느낌을 줄 때 재치 있게 잘 처리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나머지 라인들은 수직과 수평으로 해가지고 차를 딱 봤을 때 안정적으로 보이게 했고,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매끈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뚫려 있는 것 같지만 막혀 있죠.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에 왜 이렇게 파팅 라인이 있겠어? 가짜 파팅 라인이 아니고 실제 파팅 라인이 왜 있겠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세대 더센은 라디에이터 그릴로 뚫고, 여기도 라디에이터 그릴로 뚫고 그러면은 차세대 더센, 기센이랑 더센은 형제 모델인 거죠. 기본적인 거는 같고, 전기차냐 내연기관 차냐 이거 괜히 얘기했나 보다.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것들 앞모습 요거는 다 바꾼 거예요. 유리창까지는 안 바꿨지만 앞에 얼굴 다 바꾸고 헤드램프 다 바꾸고 범퍼 다 바꾸고 여기서부터 다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요 문짝부터는 기존의 더센 거를 그대로 쓴 거죠. 제가 요거 디자인 할 때부터 많이 이렇게 좀 자문위원이잖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이게 오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를 볼록으로 좀 바꾸면서 이너 판넬만 쓰고 아우터 판넬은 볼록으로 좀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랬는데, 실제 차를 보니까 이거 볼록으로 바꾸려 그러면은 전체 금형을 다 만져야 되더라고요. 오목한 면이 여기서부터 다 와요. 이거 이렇게 일이 커지겠구나.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여기에 거추장스럽게 있었던 사이드 미러가 저 위로 렌즈 타입으로 올라갔어요. 렌즈가 여기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달아놨냐. 구조는 접힐 수도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조명도 들어가고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제 요게 대형 트럭 맥센에도 써야 되고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맥센 같이 이제 더 큰 차들은 렌즈를 또 2개 붙여야 되거나 또 이럴 수도 있고, 또 자율주행 때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조금 여유롭게 요 패키지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저 볼록거, 저거는 지금 법규상에 저게 있어야지만 저속으로 골목길을 움직일 때 여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안전을 위해서 붙은 법규사항입니다.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걸로 하거나 아니면 렌즈 타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울 타입으로 프로토타입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외관 디자인은 설명이 다 됐죠. 그리고 실내를 들어가 보는데, 실내 딱 들어가면은 실내 디자인은 워낙 기존의 더센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잘 해놨잖아요. 거의 승용차 수준의 그런 실내예요. 운전대도 이렇게 상용차의 이런 밝은색 운전대 림을 하는 거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그레이 컬러와 블루 컬러 아주 신사적으로 보이는 조합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 실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제 양쪽에 지금 프로토타입 상태이기 때문에 모양까지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일단 한번 실내 들어가서 보면요. 이거
실내는 뭐 기존 더센에서 딱히 뭐 바뀐 건 없고 여기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리버스, 중립, 드라이브 요것만 있는 다이얼식 변속기 요거 하나 들어간 거 외에는 요거는 파킹 브레이크랑 뭐 주차 브레이크 뭐 요런 거죠. 나머지는 너무 깔끔하게 잘했고 또 안에 그래픽이라든지 요런 것들 인포테인먼트 이런 거는 거의 현대에 납품하는 벤더랑 같은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듯 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죠. 뭐 이것도 이렇게 쿠션이 있는 시트고 요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전기차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쪽에 뒤 위에 탑을 안 씌운 차를 보고 전기차 시스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미디어 오토. 자, 타타데우 더센이 3톤, 4톤, 5톤이 있잖아요. 디젤 엔진이고 그거를 이제 전기차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공반속 쪽에 급속까지 할 수 있는 충전구가 이렇게 달려있고 고무마개 타입으로 해놨는데 이거 근데 프로토타입이라서 아구가 딱딱딱딱 맞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탑차로도 만들 수 있고 위에 이제 다른 특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얹을 수 있는 바디만 있는 차도 있는데 요 바디만 있는 차를 조금 보면은 전반적인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여기 원래 이제 디젤 엔진 모델은 여기 디젤 엔진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뒷바퀴 구림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비어 있었죠. 여기는 연료통 들어가거나 뭐 이랬는데 연료통 자리에 이제 배터리를 양쪽에 넣습니다. 지금 요 양쪽에 배터리 든 게 300kW 아이오닉 5에 84kW씩 배터리 들어가는데 이거는 300kW씩 아이오닉 5에 들어간 거에 거의 4배 수준의 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LFP 타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딱 보니까 약간 뭐 탄소 섬유 뭐 이런 걸로 마감한 것 같고 특장이 이렇게 여기까지도 다 쓰는 특장 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배터리를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차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가운데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딱 보시면 여기 ZF 딱 써 있잖아요. ZF사에서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차에도 쓰이지 않았던 전기 모터에 3단 변속기가 조합된 이걸로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뒤에 디퍼런셜 기어를 통해서 양쪽에 뒷바퀴를 굴리는 타입인데 요게 기본 타입은 요건데 여기까지도 배터리로 채우는 배터리를 조금 더 용량을 늘린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요 전기 모터를 더 뒤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뒷바퀴 사이에 전기 모터를 아예 배치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LFP 배터리도 쓸 수 있고 NCM 배터리도 쓸 수 있고 150kW급도 쓸 수 있고 300kW급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사이즈의 승용차는 승용차처럼 이런 공간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타이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kWh 배터리에 대용량 배터리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300kWh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400km, 450km까지도 완전 충전하면 한 번에 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300kWh 정도나 되면은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에 됐을 때 충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전 속도도 250kW급까지도 충전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 안에 구동되는 고전압이 614V로 구동된다 그래요. 보통 전기차는 400V급이 있고 800V급이 있는데 요거는 중간 정도 614V로 구동이 되고 이제 여기에 24V 배터리가 들어가서 요거는 전장품 헤드램프라든지 뭐 안에 오디오라든지 이런 전장품 같은 거를 작동할 때 요 24V 배터리를 쓰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력 분배를 하는 뭐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주황색 선이 2개가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주황색 선을 또 연결을 해서 여기 위에 이제 뭐 진공으로 뭐 압축해가지고서는 쓰레기를 담아내는 뭐 이런 특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특수장치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전력을 추가로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셔. 왜냐면은 더센부터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인 모터의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파워는 한 300마력 정도, 그리고 토크는 8, 9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4.5L 디젤 엔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거보다도 파워나 토크가 다 상회하는 힘부족 현상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젤 엔진보다 훨씬 더 세게 만들어야 되는 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디젤 엔진 모델에 비해서 거의 한 2톤 정도가 더 나가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150kW급의 NCM을 넣으면은 아무래도 가장 가볍겠죠. 근데 이제 LFP의 300kW급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가장 무겁게 세팅이 되겠죠. 차 자체가 상당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전기 모터 스펙도 좀 여유롭게, 여기 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요 ZF에서 공급받는 저 전기 모터가 3단 변속기가 요 안에 같이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전기 모터를 감속을 시켜서 드라이브 샤프트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중간에 3단 변속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요 변속 방식은 싱글 클러치 타입이라 그래요.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랑 전기 모터의 이 돌아가는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없지만 그런 속도 보정을 하기 위해서 클러치가 살짝 역할을 해주는 정도지 내연기관 시절과는 다르게 전기 모터랑
속도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클러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3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 오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상용차는 1톤 트럭만 전기차로 나오지 나머지는 아직도 디젤 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버스 정도가 전기 버스 뭐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이게 약간 좀 사각지대긴 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차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청소차 보세요. 청소차. 우리의 도로를 깨끗하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디젤 엔진이야. 이런 차부터 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차기 때문에 포토 봉고 전기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사이즈의 전기차가 나와야지 우리의 환경이 진짜 친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타타대우에서 이런 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초반에 공략하는 데는 지자체나 이런 공공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세팅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일반 소비자들도 살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좀 겨냥을 하고 있다 그러고 요즘에는 사실 이게 모빌리티 뭐 이런 거라 그래서 차를 직접 사서 뭐 운송하고 이러는 거 외에도 운송하는 시스템만 갖고 있고 차량 유지 보수나 뭐 차량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빌리티 회사가 하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운송 시스템의 이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사명도 타타대우 상용차에서 타타대우 모빌리티로 다양한 사업적으로 좀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담아서 회사 명도 바꿨다고 합니다. 하여튼 보조금이 1톤 트럭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트럭도 좀 보조금이 나와야 환경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공기가 좀 더 맑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디자인 그대로 내년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나오는 차는 요거랑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내후년에 2026년도부터 나올 디자인을 지금 먼저 보여준 거고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제 시장에 내놓는 차는 기존의 더 센 디자인이랑 비슷한데 전기차식으로 조금 바꾼 디자인으로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내년에 첫 선을 보이고 요거는 2026년도에 딱 나올 디자인을 지금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다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디자인 안들이 많아서 많이들 고민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멋있는 차들 많고 그래가지고 요런 3톤, 4톤, 5톤 트럭도 디젤 엔진으로는 늘 한계가 있고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거 줄이려고 자꾸 뭐 필터 끼고 무슨 기술 더하고 뭐 하는데 이게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3톤, 4톤, 5톤도 궁극적으로는 전기로 바뀌어야 되고 전기 외에도 또 하나 있죠. 수소도 배출가스나 이런 유해가스 배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도 타타대우 모빌리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 전지 차로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타대우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외에 수소 내연기관으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였었던 디젤 엔진도 만들고 요런 회사가 지금 현대 HDC 인프라코어인가 뭐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서 지금 수소 연료 전지 외에도 수소 내연기관 이런 것들을 지금 타타대우 상용차랑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 김방신 대표님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다니고 막 이러셨기 때문에 인맥들이 상당히 좋고 저랑도 이렇게 타타대우 모빌리티 기센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조만간 시승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